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도 재밌어하는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진짜 빨라요, 빨라. 이제 네,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올해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앞서 우리가 더 생태관과 오늘은 산양곶자월 다녀오면서 산양곶자월에 있는 빌레나무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예. 빌레나무가 공기 정화,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함께 했는데, 우리 5910님께서 음지에서도 잘 자라서 집안에 두셔도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또 학교 경로당에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그래, 우리 공기 정화 또 마음 정화도 요즘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탐나는 문학 이 시간이 우리 좀 마음을 편안하게 좀 마음 정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자, 빌레나무 시기요. 하니까 네. 그 빌레가 너럭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네, 제주도에서는 예전에 남존여비 사상이긴 하지만 네. 아들 위에 누나를 빌레라고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누나가 빌레라고 아유 착하다 착하다 아들 낳게 해줘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누나는 그게 듣기 싫으셨겠어요. 듣기 싫을 수도 있죠. 잘 의미를 또 모를 수도 있고, 왜 빌리라고 네. 하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좀 너럭바에 있었군요. 깔아두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빌레라는 뜻이 빌레나무로 이렇게 또 되니까 정화시켜주고, 지금 누나의 역할이 크잖아요, 네, 가정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진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오늘 생각하는 그림책 12월에도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책을 아주 야심차게 예고해 주시면서,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하게 됐어요. 이번 주가 바로 이게 파란 의자거든요. 네, 파란 의자인데요. 파란 의자 그림책 어떤 네. 책이에요? 그림책을 보다 보면 네. 정말 재미있는 그림책이 많은데 좀 웃기는 그림책이 있어요. 어떤 게요? 모 윌렘스라는 그림책 작가와 함께 제가 제일 이제 웃기는 그림책으로 보는 클로드 부종이라는 작가인데요. 네. 전 아름다운 책을 먼저 봤는데 파란 의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느 날 에스카르빌과 샤브도는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네. 두 마리의 동물이 걷는 모습이 좀 나와 있어요. 아. 근데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네네. 에스카르빌과 샤브도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이름들이 좀 네, 어렵긴 그렇습니다. 한데, 뭔가 또 그래도 낭만적이라고 할까, 네. 이국적이어서, 네. 네. 괜찮아요. 그림책 네. 자체가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네. 이거 빨리 발음하기 놀이를 아, 하거든요. 이름부터가 이렇게 아이들 샤브드 이렇게 하면서 네. 좀 말하면 재밌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카르빌과 샤브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 어린이들이 에스카 이렇게 하다가 에스카르빌. 네, 막 틀리잖아요. 네. 그럼 옆에서 깔깔 웃어요.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할지 보자 하면 이제 걔도 하면 또 틀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웃는 거죠.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야기를 맞습니다. 끌어내는군요. 역시 우리 네. 이야기꾼. 네. 네, 맞습니다. 문학 욕심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첫 장면에서도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자, 맞아요. 이 클로드 부정의 파란 의자. 네. 어떤 그러면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궁금한데 네,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만 같은 예, 뭐 맞습니다. 웃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여운을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심심한 거 없나 하는 표정으로 음. 어린이들이 이런 표정을 짓잖아요. 네. 어린이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데 제가 그 놀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놀이의 미덕이 여기 담겨 있는데 네. 우리 어릴 때 햇살 주디님도 생각나세요? 어떤 장난감이 거요? 아닌 걸 가지고 아하. 장난감으로 노는 거예요. 많이 했죠. 예, 저는 어릴 때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이제 전자오락실에 네. 오락이 인기여가지고 네. 그 지우개와 함께 지우개와 연필로 스트리트 파이터 하면서 막 놀이도 하고 아, 업어치기도 지우개와 하고 연필로? 예,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눕혀서 서로 연필로 건투를 하는 거죠. 지우기를 뒤집고 네,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아들도 보니까 긴 풍선을 허리띠로 둘러매고 네네. 그리고 냄비를 툭으로 쓰고 해서 그런 칼싸움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저는 그 두더지 게임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뭐 냄비 같은 거 다 꺼내놓고 양은 냄비 그거를 막 이렇게 치느라고 다 막 이렇게
어그정 내가지고 네, 맞아요. 엄마한테 혼나고 했던 네. 또 후라이팬 같은 거 갖고도 뭐 장난치고. 맞아요. 요새는 네. 좀 비싼 장난감들 많이 하잖아요. 네. 핸드폰이나 이런 좀 구매할 수 있는 장난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린이들이 좀 그런 어떤 놀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장난기, 재미 이런 게 좀 줄어드는데 상상력이나 호기심 네, 그렇습니다. 발동시키는데 요즘엔 너무 장난감들이 잘 나와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제목이 파란 의자잖아요. 네, 그 두 주인공에게 파란 의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 같아요. 네, 파란 네. 의자는 이 친구들에게 꿈의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 되는 네,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장난감으로 네. 갖고 노는데요. 이제 두 인물의 성격이 좀 특이한데 에스카르빌이 먼저 끼어들기를 좋아해요. 네. 그러면 에스카르빌이 삭막하다라고 사막에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누구 하나 얼씬도 안 하네 했더니 샤부도가 삭막하다고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네. 에스카르빌이 의자를 딱 발견해요. 먼저 의자다 라고 했더니 샤부도가 파란 의자네 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샤부도라는 인물이. 샤브도가 아주 좀 이렇게 시크하면서 구체적이면서 발음말 네. 잘하는 친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샤부도가 또 반전이 있는 게 네. 의자를 딱 보니까 샤부도가 키가 작거든요. 네. 의자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서 역시 의자는 밑에서 앉는 게 최고지 하면서 네.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오. 그랬더니 에스카르빌이 그거는 밑으로 들어가서 숨는 게 아니라 의자를 이렇게 옆으로 잡아뜨리면 앞자리와 뒷자리가 되거든요. 네, 네.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의자를 옆으로 뉘어놓고. 네, 맞습니다. 의자를 뉘어놓고 처음에는 의자를 밑으로 들어갔다가 의자를 엎어서 뉘어놨다가 다시 샤부도가 그걸 봤죠. 이제 레이싱을 하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둘이 의자 위에 올라가요. 네. 둘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지금 상어가 쫓아오고 있어. 그런 피해야 되겠어. 상상을 하면서 자동차 레이싱처럼 네, 맞습니다. 네, 의자를 타고 레이싱 벌이는 상상도 벌이고, 근데 사막에서 갑자기 파란 의자가 덩그러니 나타나는 그 상상도 참 재밌고요. 네. 보통 이미 우리는 의자 하면은 그냥 사람이 앉는 거? 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네, 이 책을 맞습니다. 통해서 다시 좀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네, 여러 가지 상상하게 만드네요. 주변에 의자가 많으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읽어주면서는 에스카르빌과 샤부도 빨리 발음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의자 위에 또 둘이 올라가가지고 셋이 올라가라고도 하고 막 그러면서 상어를 피해서 노는 놀이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마트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트? 네, 이제 네. 가운데가 칸막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의자를 앉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옆으로 뉘우면 거기가 칸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등받이 부분이 네, 칸이 맞습니다. 돼서, 네. 네, 그러면 이제 마트가 되는 거거든요. 한 명은 이제 캐셔가 되는 거고, 한 명은 계산하는 소비자가, 것처럼. 계산원이 되고, 한 명은 소비자가 돼서 서로, 한번 우리 마트에 왔습니다. 마트 놀이를 해볼까요? 하면, 심심하던 차 의자 하나로 참 잘 놀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컴퓨터 놀이도 가능하겠는데요. 컴퓨터 네. 모니터가 예, 되시잖아요. 그렇죠. 등받이는. 그렇죠. 손님, 네. 뭘 도와드릴까요? 맞아요. 하고, 네. 마트 가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랑 이제 애들끼리 하다가, 이렇게 어떤 애가,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이게 담배하고, 이거 아빠 담배하고 뭐하고, 미성년자는 담배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빠 데려오세요. 이렇게 하면 즉석으로 하면. 아이들이 또 그렇게 또 우스개로 네, 장난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바로 즉석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의자가 진짜 아니라 의자를 통해서 많은 네. 또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좀 반전이 하나 있어요? 네, 반전 인물이 좀 등장하는데, 네. 우리 현실에서 누구든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네. 낙타가 등장하거든요. 낙타가 얼굴에 불만이 등장해요? 가득한 낙타가 어. 애들이 노는 걸 보는 거예요. 좀 한심하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예, 낙타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타가 볼 때는 애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의자를 이제 코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서커스에서 막 묘기를 하듯이 막 의자도 돌리고 막 이런 예, 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쟤네들 뭐지? 예, 쟤네 뭐야 하면서 그래서 빽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산통이 깨진 거죠. 네, 네. 그래서 낙타가 한 수 가르쳐 주듯이 이 의자는 말이야 그 위에 앉으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위에 털썩 앉아버려요. 너무 뻔한 얘기를 네, 그렇죠. 해버리는군요. 예, 네. 그래서 놀이가 끝나버리죠. 예, 그래서 먹미 같은 요즘 흔한 말로 먹미, 네네 찬물을 찬물에 끼얹듯이, 끼얹어버리는 그렇게 낙타가 하는데,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한 마리였기를 다행이지 낙타가 여러 마리였다면 이제 상처를 입었겠죠.
그래서 가면서 아유 낙타 한심하게 서로 하는데 샤부도가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죠. 어떻게요? 그냥 낙타도 아니고 단복 낙타야. 저거는 혹이 하나밖에 없잖아. 쌍복 낙타도 아니고 단복 낙타야. 그래서 샤부도는 자신의 캐릭터로 네. 뒷담을 하면서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네, 낙타의 이야기에.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샤보도라는 캐릭터가 나름 이렇게 되게 소신이 있네요. 네, 캐릭터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조그만 저 강아지인데 되게 멋졌었는데요. 네. 이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멋쟁이 가족 놀이를 했어요. 멋쟁이 가족놀이? 네,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를 몰고 가면서 가족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작게는 규칙이면서 가족만의 그렇죠. 헌법. 네. 가장 근본적인 규칙인 네, 네.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내에게 우리가 어떤 가족이었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웃음이 아, 계속 이어지는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엄마 아빠가 정한 거잖아요. 어, 어린이들도 그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멋쟁이 우리 가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도서관 가서 네, 야, 우리 진짜 멋진 가족의 모습을 담은 그림책을 찾아볼까? 네. 하면서 어린이가 보기에 이거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럼 그게 가족의 헌법이 되는 거죠. 맞네요. 우리만의 가족 네, 맞습니다. 헌법이죠. 우리만의 그러다가 헌법.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학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우리가 웃음이 넘치는 가족인데 저는 웃음을 잃었어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어, 그러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 빼자, 뭐 수학 빼자, 뭐 하나 빼자 하면서 웃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 그렇게 헌법 소원까지도 할 수 있는 네. 우리 아이들의 그런 그 권리가 생기면서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네. 네, 시간이 되겠군요. 가족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가족 헌법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니까 멋쟁이 우리 가족이라는 놀이로 이렇게 이름을 음, 바꿔서 네.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사실 가장 약하고 아, 가장 어린 사람이 꿈꾸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 공동체나 가족은 되게 단단해진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이 책을 통해서 멋쟁이 가족 놀이까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파란 의자.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네, 끝까지 맞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도 이 아이들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네, 시선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파란 의자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상상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어른들이 그냥 단순하게 단칼에 네, 의자 갖고 뭐해 장난쳐 지금 이렇게 보통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의자 똑바로 세우고 똑바로 앉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순간 상상력이 깨지면서 네, 아이들은 거기서 딱 성장이 네. 멈출 것 옛날에 같아요. 가훈이라고 있었는데 네, 가훈은 그냥 아빠나 엄마가 정하는 거니까 네. 헌법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이 만들어내 어린이들이 생각한 것을 이제 헌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같이 만드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네. 방송을 들으면서 승주쌤 오랜만에 듣는데 의자 이야기 재미질 것 같아요. 놀이도 같이 하면서 창의력이 쓱쓱 자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멋쟁이 우리 가족 놀이, 우리 가족, 이 3424번님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5910님도 오승주 작가를 뛰어넘는 자녀들이네요. 예, 라고 진지하게 하셔서 뛰어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일 약한 존재고요. 약자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네. 아이들과 함께 또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걸로 시터뷰도 준비했어요. 예, 시터뷰, 한림 가서 그래요.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가족 아, 생각하면서, 네. 좀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림을 표현해달라고 하니까, 네. 예, 되게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을 네, 생각을 네, 시로 표현한 예, 거잖아요. 좀 푸근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서, 예, 아, 인터뷰를 했고, 그걸 좀 시로 약간 담아봤습니다. 네. 우리 제주 가족 문화가 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떤 시터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죠. 첫째 딸도 폴고, 둘째 딸도 폴고, 막내 아들도 폴하신디. 오늘같이 좋은 날, 막내 아들 장계 가는 날, 셋째 딸 걱정이 든다.
주책 없게 시리. 코로나 때문인지 우리 11 식구 집에 모여 밥 먹을 때가 많아. 며느리는 아이들 학교 못 가서 속상한데 아이들은 할머니네 거실에서 뛰어다닐 수 있으니 마냥 좋단다. 첫째는 여자, 둘째는 딸, 셋째는 공주, 넷째는 아들. 이 중에서 여자만 공주하고 여자만 결혼하고 나머지는 말 타고 싸돌아다녀. 저놈의 말을 잡아먹어 볼 수도 없고. 결혼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기억할 만한 곳에 가보진 못했다. 애들 다 컸으니 우리 네 식구 1박 2일이라도 음식 밖에서 해먹으면서 이런저런 시름 잊으러 놀러 갑시다. 우리 한림에 계시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시터뷰, 시를 표현하신 거거든요. 인터뷰한 것 가지고. 네, 네. 근데 그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예, 또 특히 첫 번째 딸부잣집 어머니, 다, 이제 우리 제주도 말로는, 네. 우리 시집장가 보낸다를 네, 판다라고 판다고 하잖아요. 하죠. 네. 네. 근데 결혼을 안 한 유일한 아들. 아들 결혼식에 아주 기쁜 날인데, 결혼하는 셋째 생각에 또 씨름에 잠기면서 스스로 주책 없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되게 짠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이 보여서. 우리 모습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지? 저녁 뭐 먹을지 네, 걱정하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또 마냥 좋지만 또 남아있는 자녀 네, 걱정하게 되고 또 딸들은 다 시집 갔는데 아들만 말 타고 싸돌아다녀서 저 말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 얘기하신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이거는 첫째 네. 딸만 결혼하고 네. 둘째, 셋째, 넷째는 다 결혼 못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첫째만 여자고 둘째는 딸, 셋째는 공주니까 이 중에서 여자인 첫째 딸만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 되게 웃기잖아요. 여자, 딸, 공주 이렇게 같은 딸인데 네. 호칭이 다 달라요. 이런 상황도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마지막도 되게 짠해요. 결혼한 지 35년 지나도록 가족끼리 함께 여행 못 가봤는데, 지금은 애들 다 커서 어디 가고 싶은데 또 코로나19 네,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네. 마음으로나마 그래도 좋은 책 한 권 떠나면서, 우리 책 한 권이 또 하나의 또 여행이 된다고도 하잖아요. 조금 우리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니까요. 그래도 마음은 즐겁게, 네, 이렇게 시터뷰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이라도 시름 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벌써 다음 주 그림책 예고해 주실 시간이에요. 네. 어떤 책인가요? 다음 주는 7마리 눈먼 생쥐라는 그림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7마리 쥐가 다 눈이 멀어 있어요. 네, 눈이 멀어 있는데 네.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7마리가 자기가 본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건데 네. 제주도에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눈먼 생쥐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혜를 다 모아야 제주도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해서 7마리 눈먼 생쥐를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요. 개인들은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 어려움도 어떠한 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의 따뜻한 온도로 이 추위도 우리가 같이 온기를 뿜어내면서 녹여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책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책 7마리 눈만 생쥐 어떤 책인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학 욕심꾼 우리 오승주 작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눈길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